서정적이면서도 감미로운 선율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인이죠. 프랭크 와이드온이 작곡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지킬 앤 하이드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지은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원작으로 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인데요. 이 원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이지만 국내에서는 줄인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티븐슨은 어느 날 꾼 귀기한 꿈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요. 결핵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들린 듯 병상에서 4일 만에 초고를 써냈고요. 당시 그가 처방받은 약엔 코카인과 비슷한 마약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지킬의 약을 복용하고 다른 인격으로 변한다는 설정이 이러한 경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소설은 출판 당시부터 인기를 끌었고요. 지킬과 하이드는 다중인격 소재의 대명사처럼 쓰이기 시작했죠. 지킬 박사란 캐릭터는 바넬싱, 미이라, 젠틀맨 리그, 페니 드레드풀 등 서양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에 단골 출연했고요. 직접 그 이름이 언급되진 않더라도 헐크, 사이코 등 다중인격을 소재로 한 수많은 창작물들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비롯됐다고 하죠. 이 작품은 작곡가 프랭크 와이드온이 첫 구상을 시작했고 연출가 스티브 크덴과 함께 콘셉트를 구체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작가 레슬리 브리커스가 합류하며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했고요. 어찌됐든 뮤지컬의 가장 큰 중심 스토리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지킬의 약혼자 엠마와 술집 레드레스 댄서 루시 그리고 하이드와의 얽혀있는 사랑 관계 이야기죠. 지킬 앤 하이드는 1997년 4월 28일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을 했는데요. 그 이전인 3월 21일부터 44번의 프리뷰 공연을 펼치며 작품을 수정 보완했다고 합니다. 당시 레미제라블의 자베르 역으로 유명했던 배우 로버트 쿠치올리가 지킬 하이드 역을 맡았는데 이후 2001년 1월 7일까지로 약 4년간 공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15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고요. 그 이후로도 종종 투어 공연이 이어졌긴 했지만요. 정작 본고장인 미국이나 영미권에서는 사랑받지 못했던 셈인데요. 흥행하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원작인 소설의 내용을 뮤지컬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소설이 가지고 있던 디테일들이 탈거되고 로맨스적 요소가 들어오면서 원작 애호가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고요. 지킬의 캐릭터와 스토리의 흐름이 고전 작품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극히 평면적이다 라는 면에서 매력을 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가들 또한 수없이 각색되었던 익숙한 이야기에 새로운 심리적 통찰을 불어넣지 못했다. 인물로 지나치게 평면적이다. 이런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죠. 브로드웨이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도 각본상, 나무주연상, 의상상, 조명상 등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지만 수상까진 가지 못하기도 했고요. 2013년에는 지킬 앤 하이드의 브로드웨이 리바이벌 공연이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국내 공연을 제작한 신추수 대표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예정되었던 3달간의 공연 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채 1달 반 만에 막을 내리기도요. 일본, 독일, 영국, 헝가리 등에서도 크게 사랑받지 못했던 지킬 앤 하이드. 반면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흥행에 실패한 적 없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됐는데요.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지킬 앤 하이드가 국내 무대에 처음 오른 것은 오디 컴퍼니의 주도로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2004년입니다. 이후 전 세계 뮤지컬계를 통틀어봐도 이례적인 사랑을 받으며 지속적인 무대에 올랐는데요. 아마도 이 정도로 자주 공연되며 화제를 모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2017년 월드 투어를 제외하고 국내 배우들로 오른 공연만 지난 2019년 시즌까지 하면 9번째 시즌입니다. 또한 지난 17년 동안 누적 공연 1410회, 누적 관객 수는 무려 150만 명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고 하니 한국에서의 인기는 단연 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째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지 못했던 공연이 유독 한국에서만 사랑받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챕터 3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지킬의 친구 존 어터슨의 회상으로 시작하죠. 영국 런던의 저명한 젊은 의사 헨리 지킬은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로 인해 고심하고 고민한 끝에 인간의 선악을 나눌 수 있는 약을 연구하고요. 마지막 실험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인 실험이라는 이유로 병원 의사진에게 거절당한 지킬은 몹시 실망한 채로 약혼 파티에 참석하는데요. 약혼 파티가 끝난 후 총각 파티에서 지킬은 어터슨과 술집 레드렛에서 학대당하는
슈거 루시를 보게 되죠. 루시에게 연민을 느낀 지킬은 명함을 건넵니다. 실험실로 돌아온 지킬은 자신의 상대로 약물을 주입해 실험을 하고요. 지금 이 순간 잠재되어 있던 내면의 깊은 충동과 욕망으로 에드워드 하이드로 변하게 되죠. 지킬이 하이드로 변해가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지킬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걱정하게 되는데요. 하이드는 루시를 만나 지킬로서 억눌렀던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고 루시를 다치게까지 합니다. 하이드는 점점 포악해지고 지킬의 실험을 반대했던 병원 의사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시 스토커의 주교를 살해하게 되는데요. 이 막은 주교의 살인사건으로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런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이드는 자신의 실험을 반대했던 의사진의 멤버들을 하나씩 살해해나가죠. 이 점에서 원작과 또 다른 점은 뮤지컬에서는 지킬이 평소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이 하이드는 점점 강해져서 지킬은 점점 하이드의 존재가 두렵고 약물로도 손쓸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킬이 루시를 구하기 위해 어터슨에게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고 또 돈과 편지를 주면서 루시가 런던을 떠나도록 손쓰지만 그 순간 자기를 버리려는 것에 분노한 하이드는 루시를 죽이고 마는데요. 엠마와의 결혼식에서조차 갑자기 하이드로 변하게 된 지킬은 엠마가 내면의 지킬에게 당신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말을 걸었을 때 순간적으로 지킬로 돌아오는데요. 그때 끝내 어터슨의 칼에 달려들어 죽음을 맞이하죠. 뮤지컬 지킬의 하이드는 넘버 하나하나도 너무 좋은데요. 특히 완급과 긴장감, 기승전결, 드라마틱한 요소가 자연스럽게 잘 배치가 된 이 구성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 음악만 따라가도 스토리가 보이는 듯 하달까요? 바로 프랭크 와일드혼의 최대 강점이기도 하고요.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기엔 곡이 너무 많으니까요. 지킬은 하이드 대표 넘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1막에서 지킬과 엠마가 함께 약혼을 하고 서로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노래죠. Take Me As I Am. 네, 그 후 지킬은 엠마와의 약혼식 후에 친구들과 술집을 가게 되는데 그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루시를 만납니다. 루시는 그날 일하는 시간보다 늦어서 주인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No One Knows Who I Am을 부르고 바로 술집에서의 공연 Bring On The Man을 부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곡이 루시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지킬은 하이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죠. 뮤지컬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주 유명한 곡 This is the moment. 사실 이 곡은 결혼식에서 축가로도 많이 불리는 곡인데요. 지킬이 자기 자신에게 임상실험을 하기 직전에 아버지의 초상화를 보고 지금 도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의미가 더 강해서 축가로 과연 어울릴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제 2막으로 넘어가서요. 넘버를 짚어볼게요. Once Upon a Dream. 네, 이 곡은 엠마가 지킬과 약속을 했지만 지킬은 며칠간 실험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의 안부에 대해 아는 이조차 없게 되자 그의 실험실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지킬의 임상실험을 보게 되고요. 지킬은 처음으로 자신의 약혼녀 엠마에게 매우 심하게 분노하게 되죠. 그의 분노에 놀라기도 하면서도 완전히 지쳐있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엠마가 서로 사랑했던 예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In His Eyes. 지킬을 살아가는 두 여성, 루시와 엠마가 부르는 넘버죠. 지고지순한 약혼녀인 엠마와 처음으로 자신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 지킬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된 매튜 모로시. 지킬에 대한 깊은 사랑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부르는 애절한 눈물합니다. On Your Right. 지킬은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하이드가 가진 폭력성과 루시에 대한 집착을 깨닫고 루시를 보호하고자 그녀에게 레드렛을 떠나고 새 인생을 시작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지킬의 편지를 받은 루시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킬의 당부대로 새로운 곳으로 떠나려고 하죠. 그러면서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루시의 각오가 담긴 넘버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곡입니다. Confrontation. 극으로 몰린 지킬이 더 이상 하이드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주인격인 지킬과 서브인격인 하이드가 주도권을 두고 쟁탈 싸움을 벌이는 장면에서 나오는 넘버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자 실제 공연장에서도 박수갈채가 많이 나오는 곡이랄까요? 주인공의 연기력도 연기력이지만 무대 장악력이 관건인 곡이라 배우 역량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소름이 돋을 정도라니까요. 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른 곳에서는 크게 사랑받지 못한 지킬 앤 하이드가 왜 한국에서 사랑받는 뮤지컬이 된 건지 알아볼까요? 이 지킬 앤 하이드가 국내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마 오디 뮤지컬 컴퍼니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신춘수 프로듀서가 이 공연을 국내에 들어오며 논 레플리카 제작 방식을 고수했는데요. 이는 오디 컴퍼니가 꼽은 지킬 앤 하이드의 성공 요인이기도 해요. 논 레플리카 프로덕션이라고 하면 음악, 대본 외에 무대 의상 및 디테일한 동선까지 모두 오리지널 프로덕션을 따라가야 하는 오페라 유령, 위키드 등의 레플리카 프로덕션과는 반대로 현지 정서에 맞춰 수정을 가하는 건데요. 지킬 앤 하이드의 경우 지킬 역에 보다 젊은 배우들을 캐스팅하면서 원래 중후한 과학자였던 인물을 보다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변형시켰다는 것이죠. 덕분에 한국형 지킬 앤 하이드는 지킬을 젊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인물로 재탄생시킬 수 있었고요. 기존 브로드웨이 버전에서 편면적이라며 비판받던 캐릭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설득력 있게 만들어냈고요. 네, 일본의 경우 2001년 초연에는 1950년생 뮤지컬 배우인 카가 다케시가, 2012년 공연에는 1965년생 뮤지컬 배우인 이시마루 칸지가 지킬 하이드 역으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짐작해보면 캐릭터가 주는 느낌이 얼마나 달랐을지 느낌이 확 오시죠? 특히 국내 초연에선 조승우 배우와 함께 첫 지킬로 무대에 선 유정한 배우가 1971년 생임에도 뮤지컬계에서는 어르신으로 불리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브로드웨이 프로덕션에 없던 I Need to Know 곡을 추가해 지킬 캐릭터에 긴장감을 더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지킬 앤 하이드의 흥행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아마 바로 배우 조승우였을 겁니다. 초연 전까지 지킬 앤 하이드는 국내 관객들의 기대작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배우 조승우가 지금처럼 인기 스타였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랬던 조승우가 2004년 지킬 앤 하이드 국내 초연의 흥행 주역이 된 것은 오로지 실력과 입소문 덕택이었죠. 조승우의 이중인격 연기가 소문을 타면서 얼마나 잘하길래 하는 호기심으로 관객들이 극장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조지킬의 인기와 함께 지킬 앤 하이드란 작품 자체의 네임밸류 또한 점점 커져갔고요. 제 공연을 거듭하면서 뮤지컬 팬이 아닌 일반 관객 사이에서도 꼭 봐야 하는 뮤지컬이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혔으니까요. 많은 남자 배우들이 지킬을 꼭 도전해보고 싶은 배역으로 손꼽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지킬 역을 맡은 배우들에게는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생길 정도였답니다. 네, 조승우 역시 지킬 앤 하이드 이후 영화 마라톤 타짜 등에 출연하면서 인기가 더욱더 수직 상승했으니까요. 뮤지컬 무대에서도 헤드윅 등에 출연하며 연기 스펙트럼 또한 넓혀간 조승우는 지킬 앤 하이드의 흥행 역사와 조승우의 연기 인생이 궤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겠죠. 네, 그렇다면 한국의 흥행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승우 외에 지킬 앤 하이드를 거쳐간 배우는 누가 있을까요? 2004년 초연 당시 조승우와 함께 더블 캐스팅됐던 류정아는 많은 뮤지컬 배우들이 손꼽는 존경하는 배우입니다. 그는 이후 2006년, 2008년 공연에 출연했고요. 지킬 은퇴를 선언한 후에도 계속해서 발언을 번복하며 2010년, 2014년 공연까지 출연했습니다. 2004년 앙코르 공연에선 서범석, 민영기가 조승우와 함께 공연을 이끌었고요. 2006년 공연에서는 배우 김용이 지킬 역을 맡았죠. 그는 이후 2009년, 2010년 공연에도 출연했습니다. 홍강호 또한 한국 나이 27이었던 2008년에 처음 지킬을 연기했습니다. 당시 그는 스위니 토드의 토비, 미스 사이공의 크리스 커버 등으로 주목받았지만 대극장 단독 주연 경험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강착력으로 지킬과 하이드를 소화해내며 호평을 받았고 이후 2010년과 2008년 공연에도 출연하며 지킬 장인으로 거듭났죠. 그와 함께 2018년 공연에 출연한 박은태는 2014년 처음 지킬 역을 맡았는데요. 평소 미성으로 유명했던 배우이기에 하이드 역을 소화해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오히려 그 미성을 지킬과 하이드의 간극을 더 크게 표현하는 데 활용해서 호평을 이끌어냈죠. 그 밖에도 2010년 공연에 김준현, 2013년 공연에 윤영석과 양준모, 2014년 공연에 조성현, 그리고 이후에도 민우역, 전동석 등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배우들이 타이틀롤을 맡아 인상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냈죠. 그중 지킬 앤 하이드에서 1000회 이상 출연한 배우가 있다는데요. 바로 배우 김봉환입니다.
그는 지킬의 약혼자인 엠마의 아버지 댄버스 경으로 2006년 처음 지킬 앤 하이드 무대에 섰고요. 이후 12년 동안 모든 지킬 앤 하이드 국내 프로덕션에 출연했던 배우 김봉환은 댄버스 경은 인생 캐릭터라며 언젠가는 후배 배우들에게 물려줘야 하겠지만 무대에서 설 수 있는 날까지 이 역할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죠. 국내 공연 역사가 17년이나 된 작품인 만큼 지킬 앤 하이드와 많은 세월을 보낸 배우들의 곁엔 관객들이 있었죠. 사실 공연을 완성시키는 건 바로 관객이니까요. 지킬 앤 하이드를 지금의 바늘에 올린 것은 공연을 사랑해주는 관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아닐까요? 앞으로도 훌륭한 배우들과 연출을 기반으로 어떤 전설을 써내려갈지 기대되는 작품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역사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데이트를 이만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데이트 강우생이었습니다.